안녕하세요. WMH 채널입니다. 7월 16일 중앙일보에는 일본에서 한국산 전투기를 수입할 수 있을까란 제목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이 칼럼은 권태환 전 주일 무관이 작성했고 현재의 한일 관계를 생각하면 좀 파격적인 칼럼이었습니다. 일단 칼럼의 전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전수방위의 쟁점인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부각되고 있다. 탄도미사일 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어보다는 원점에 대한 공격이 효과적이라는 논리이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해상교통로를 중시해왔다.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본격화하면서 일본의 안보적 역할도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주목할 분야가 항공전력의 획기적 증대다. 2018년 12월 자위대 전력 증강을 제시하는 방위계획대강을 개정하면서 아베 일본 총리는 스텔스기 도입을 명시했다. 지상공군 기지에서 출격하는 F-35A 105대와 경항모인 이즈모함급에 탑재할 수직이 착륙기인 F-35B 42대를 도입한다. 일본 자위대는 이제 지구촌 어느 곳에나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 바꿔 말하면 일본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이를 사전 무력화할 수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국방부는 곧 도입을 완료할 F-35A 40대에 이어 20대를 추가 구매할 예정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적시적인 대처를 위한 것이며 기본적으로 한미동맹과 연합작전 태세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일 양국은 미국이라는 동일한 동맹 기반을 토대로 하고 있다. 문제는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되는 첨단 장비가 상시적 전투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훈련과 정비 등 후방 지원이 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 방위성이 7월 1일부터 F-35 전투기 기체 정비 거점 운용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4년 12월 미국 정부는 아시아 태평양의 F-35 기체 정비 거점을 일본과 호주에 설치한다고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일본은 F-35 기체 및 엔진, 전자장비 등에 관한 창정비를 준비해왔다. 2013년부터 요코다 미군 기지 인근에 있는 미즈호 공장에 F-35 엔진 전용 건물을 완공했다. 연간 항공기 6기분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F-35 창정비를 담당하게 된다. 히로시마 구레 공장과 후쿠시마 소마 공장에서는 F-35 전투기의 19개 부품을 생산하여 공급 중이다. F-35 전자장비 관련 창정비는 2025년 이후 미쓰비시 전기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F-35A와 B 전투기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정비 문제는 우리에게도 현안으로 대두될 것이며 이를 위한 한일 협력이 논의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일본 항공자위대 T4 훈련기는 일본 국산 고등훈련기로 주력 전투기 조종사 양성에 사용된다. 조종사 교육 훈련과 기량 유지를 위해 현재 비행교육부대가 위치한 2개소와 전투기 운용기지에도 배치돼 있다. T4 훈련기는 자위대 에어쇼팀인 블루임펄스에도 사용된다. 하지만 최근 T4 고등훈련기의 잦은 고장으로 훈련 임무에 우선 투입하기로 결정해 6기 중 2기를 줄여 4기만 운영한다. 내년 도쿄올림픽 행사를 앞두고 다시 6기로 복원할 예정이다. 최근 발견된 T4 훈련기 문제는 엔진에서 발견됐으나 부품 교체 작업에 문제가 이어져 정상화는 지연된다. 이에 T4 배치가 부족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T4 훈련기는 지난해 4월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에서 훈련 중 한쪽 엔진이 정지해 긴급 착륙을 한 바 있으며 시즈오카현 하마마츠 기지에서도 엔진 지상 점검 중 이상이 발생했다. 진동을 억제하는 부품의 교환이 진행되고 있지만 훈련기 200기 전체를 확인하는 작업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더구나 T4 훈련기는 쌍발 엔진을 탑재해 2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T4 운용에 광범위하고 심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T4 훈련기는 최초 배치 이후 30년 이상 지나 정비를 해도 엔진 출력이 나오지 않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근본적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방위성과 자위대 내에서는 차세대 고등훈련기 개발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F-35A와 B-147대 도입 등에 따른 예산 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일각에서 한국의 T-50 고등훈련기 도입 가능성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한일 관계가 제한 요소가 되고 있지만 향후 한미일 안보협력 및 상호운용성 제고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다. 한국의 T-50 훈련기는 F-35 전투기에 최적화된 고등훈련기로서 이미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에 수출돼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필수적인 항공우세와 원활한 전력 운용을 위해 한일 항공 분야 안보협력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은 차세대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T-50 훈련기 성능을 높이 평가했다. 지난 1월 17일 공군 임대사업 단독 입찰자로 선정된 바도 있다. 최근 경쟁 입찰로 바뀌었지만 T-50 훈련기가 최종 선정될 것으로 가능성이 크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한일 양국의 관계가 불편한 것이 현실이지만 한일 양국의 협력이 확대될 기회를 맞았다. 한국은 F-35 전투기 정비 거점인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일본은 한국에서 개발한 T-50 고등훈련기를 도입하거나 공동 생산하는 등 상생 방안을 위해 지혜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7일 2024년까지 F-3 차세대 전투기의 시제기 제조에 착수하고 2031년 양산을 시작하며 2035년 작전 배치를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여기서도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한국과 공동 협력 가능성이 엿보인다. 일본은 개발을 독자 개발을 전제로 하면서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 협력을 통해 상호 운용성 및 기술 도입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전략적 여건 면에서 공동 관심 사안이 많은 분야인 만큼 한일 간 긴밀한 의견 교환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의 대표적 사안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상이 전문이었습니다. 현재 이 기사는 중앙일보 일본어판에 게재되어 있으며 일본의 군사 전문가가 운영하는 밀리터리 관련 블로그에서는 이 칼럼에 대해 반박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전 주일 무관인 권태환 씨는 16일 한국은 F-35A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의 협조가 필요한데 일본 또한 노후한 국산 훈련기 T-4의 후계기 문제를 안고 있어 한국이 개발한 T-50을 도입하거나 공동 생산하는 등의 방식으로 한일 양국이 공생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문제의 주장은 한국 언론 중앙일보에 실린 일본에서 한국산 전투기를 수입할 수 있을까란 기사에서 권태환 전 주일무관이 집필한 것이지만 기사의 내용은 상당히 혈압 오르게 하는 대목들이 많다. 아마 오늘 중이라도 일본어로 번역된 기사가 중앙일보에 게재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주장을 간단히 요약하면 F-35의 도입이 진행되어 지금까지 보류해온 정비 문제를 더 미룰 수 없기 때문에 한일 양국은 협력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 협력의 내용은 매우 왜곡되어 있다. 어디가 왜곡되었냐면 한국이 일본의 F-35 국제정비 거점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일본에 대한 일방적 의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일본이 국산 훈련기 T-4의 후계기로 한국이 개발한 훈련기 T-50을 도입하거나 일본이 예정하고 있는 차기 전투기 F-3 개발에서 한국과 협력해 균형을 잡자고 주장하고 있는 그의 주장은 더욱 극단적으로 말하면 한국이 안심하고 일본의 F-35 국제정비 거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본도 뭔가를 내미는 것이 한일 간 협력으로 연결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록히드 마틴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T-50A는 미국의 차기 훈련기 사업에 참여했지만 미국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미 공군이 채용하지 않아 현재 제조 중인 T-50은 2005년 제조를 시작한 이후 한 번도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T-50이 F-35 조종사 육성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그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또 일본의 차기 전투기 F-3 개발은 일본 주도의 국제공조 아래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동협력 대상으로 거론되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 2개국뿐이다. 더구나 일본이 개발하려는 차기 전투기는 완전히 스텔스 성능을 갖춘 6세대 전투기이고 한국이 개발 중인 차기 전투기 KF-X는 4.5세대여서 협력할 여지가 전혀 없다. 권태환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만일 한일 공조하에 일본이 T-50을 도입하고 차기 전투기 개발에도 한국을 참여시킨다면 이는 협력이 아니라 일본에 대한 한국의 일방적인 착취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일단 그의 주장은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안전의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전략적 환경적 관심사항이 같은 나라이므로 한일은 긴밀한 의견 교환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그럴듯한 말로 치장하고 있지만 본질은 일본의 F-35 국제정비 거점을 일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일본 의존이라고 매도당하는 국내 사정 문제를 한일 관계에 전가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 측이 순순히 일본의 F-35 국제정비 거점을 이용한다고 하면 크게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이런 이치를 계속해서 주장한다면 호주의 국제정비 거점을 이용하거나 자국의 정비 거점을 유치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F-35 전투기 도입이 본격화되면 정비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할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현재로선 일본의 창정비를 맡길 계획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 F-35기 도입 후 창정비를 일본에서 할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윤영 방사청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국방부와 록히드 마틴사가
일본을 아시아 정비창으로 지정할 경우에 대해 미국이 설사 그렇게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창정비가 필요할 경우에 창정비를 어디에서 하느냐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결정 사항이라며 현재 계약 사항에도 한국의 선택이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F-35는 완전히 분해 조립하는 창정비의 개념은 없다며 창정비를 어떻게 할지 확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식적인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칼럼은 위에서 말한 대로 중앙일보 일본어판으로 번역되어 일본의 밀리터리 블로그 등에 퍼지고 있으며 일본인들의 대부분의 댓글 논조는 한국은 더 이상 일본에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일 간에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이지만 전투기 공동 개발은 개발국들 간에 상당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의 한일 관계로 보면 미래의 한국과 일본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공동 협력한다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WMH 채널이었습니다.